30년을 해와주셔가지고 부동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눈이 30년을요? 제가 지금 몇 살이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팅이 늦어져 왔고요. 올라가시죠. 아우 죄송합니다. 어우 많이 덥네요. 무슨 미팅? 매수자분이 건물을 매입하신다 그래서 내용 뭐 좋았나요? 지금 현금 뭐 한 30억 정도 갖고 계셔갖고요. 한 70억짜리 건물 사신다 그래갖고요. 건물 몇 개 보여드리고. 강남이요? 예, 강남 쪽이죠. 근데 강남 쪽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다른 것도 조금 추천해 드리긴 했는데 원하시는 강남 쪽으로 최선을 다 해봐야죠. 예. 여기 좀 설명할까요? 예, 여기서 하시죠. 늦으셔가지고 오늘 까먹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모르는 줄 알고 딱 찍고 있어요? 멀리서 보이시니까 아, 이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찍어봤죠. 예? 고객이 우선인 거는 저를 알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찍은 지가 지금 40번이 넘는데 약속을 못 지키다니요. 고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뭐 제가 제인이죠 뭐. 그래도 오늘 미팅 얘기 들어보니까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은.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돈만 있다고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용기가 필요한 건데 다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용기가 없어갖고 이제 못 사시는 분도 많으셔서. 그러면 요번에 그 물건은 몇 층짜리예요? 5층짜리 건물이. 근데 물건은 제가 한 3개 정도 갖고 와갖고요.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갖고 갈 때 종이로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갖고 가는 것보다 우선은 가서 느껴보시고 임차인들도 뭐 사진을 봤을 땐 괜찮은데 직접 가서 보면 관리도 안 돼 있고 생각보다 사람이 덜 다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몇 군데를 보셨어요? 3군데를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또 시간 약속상 같이 못 가드리니까 그분들이 우선은 외부를 우선 보시고 뭐 괜찮다 여기 내부터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건물주나 뭐 관리소장님이나 관리한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건물은 다 못 가드리니까 뭐 강남에 있는 건물이면 갈 수는 있지만 강남구에 있고 하나는 홍대에 있고 하나는 뭐 성수동에 있고 그러면 그것만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제가 연락을 해서 이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해드리죠. 오늘은 제가 PD님하고 2월 말 정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요. 1등 시장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바뀌고 있으니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영상을 찍고 이제 한 4개월 만에 다시 영상을 찍는 거긴 한데 그때 했던 얘기가 방영일은 3월 1일이었어요. 그 당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금리는 한 5.5%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해놓고 대비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시세가 올라가거나 내가 원하는 선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매각 시세보다 1억, 2억 좀 저렴하면은 매입을 하시고 그리고 1등을 산 다음에 잔금을 좀 한 3개월 정도 길게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내가 했던 말이 다 들어맞지 않느냐 이 얘기죠? 들어간 게 아니라 뭐 그거대로 어느 정도는 다 맞아가고 있고 지금 계속 팔리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때 2월 달의 상황이랑 그때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전쟁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게 악재가 아니어서 예전에는 악재였거든요. 왜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곡창지대잖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밀반출이 안 되니까 식료품 가격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대비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왔고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다 보니까 30년을 해와주셔가지고 부동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눈이 30년을요? 제가 지금 몇 살이게요? 17년. 17년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눈이 어느 정도 흐름은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모르지. 모르죠. 전쟁은 모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그만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많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우선 숲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나무 보게 되면 진짜 어디로 쓸지 모르거든요. 산을 보고 숲을 보게 되면 어차피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가 근 10년 동안 계속 시장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매번 나쁘고 매번 힘들고 그랬는데 뭐 더 힘들고 보면 그때가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타결이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부채 한도 합의가 안 이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극적으로 매번 이루어졌대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미국에 부도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6월 15일이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동결했잖아요. 계속 올랐어요.
0.25씩 베이비 스텝을 계속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동결했고요. 미국에선 계속 0.25씩 올렸는데 이 부채 한도 합의 때문에 원래는 베이비 스텝에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동결하지 않을까. 이번 6월 15일 날 오늘 촬영일이 6월 8일인데 다음 주에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올리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다만 좀 문제되는 게 PF 대출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셜. 아, 예, 맞아요. 오, PF 대출이 문제인데 뭐냐면은 작년 6월 때부터 PF 대출을 은행권에서 막았어요. 막다 보니까 보통 1년 정도 연장을 하거든요. 보통 1년 정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 6월 때부터 지금 이번 달부터 연장이 안 된 업체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도가 나가다 보면은 그거를 다른 기업에서 싸게 매입을 해서 다시 건물을 짓겠죠. PF 대출이 연장이 안 돼서 헐값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런 부지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타당성이 안 나오는 그런 부지들이 만약에 헐값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입한 쪽에서 좀 싸게 사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럼 기업들도 이게 줍줍이 생기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아마 뉴스에서는 이제 어디 부도 뭐 이런 뭐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또 매입을 해서 아마 대기업 쪽에서 매입을 하겠죠. 좀 저렴하게 나온 걸 싸게 사서 또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PF 대출이 걱정이다라고 한 거는 어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이제 안 좋은 뉴스를 나오겠죠. 아, 이렇게 기업들이 보도가 나는데 이걸 내가 사야 돼라고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PF 대출은 조금 완화가 된 거잖아요. 아, 지금 아직도 PF 대출 연장이 만약 계속 되면은 그런 헐값에 나오는 건물들이 없겠죠. 굳이 사업 부지들을 PF 대출해갖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뉴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터뜨리려고 하겠죠. 그런 거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막 혼동이 생긴 경기 너무 안 좋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또 얘기해드리면 6월달 시황은 2월달에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이제 저라도 그냥 매입을 하겠다. 조금 잠금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갖고 매입하시는 게 지금 현재 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넘었고 코스닥은 88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뭐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이제 미팅 때문에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저께까지 봤을 때는 이제 2,600포인트 뭐 880포인트는 넘었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더 계속 올라가고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기가 계속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빌딩 시장 쪽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빌딩 시장에서는 솔직히 악재가 없어요, 현재는. 근데 아마 뉴스 뭐 하반기 쪽에 이제 경기 안 좋다는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은 뭐 금매라는 단어는 솔직히 현재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 그냥 시세보다 좀 저렴한 건물을 좀 저렴하게 잔금 기간 좀 길게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거나 자금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예금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금 금리가 높으니까 약간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적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예금 금리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는 않죠. 왜냐면은 어차피 예금 금리는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는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직도 늦진 않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매입을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이 촬영일 이후로 이제 곧 있으면 있을 연준 네,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그거는 동결할 것 같다. 오늘 미팅한 거 혹시 유튜브 보고 오신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유튜브 보고 전화는 많이 오셨어요. 전화 오신 거 상담을 무료로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죠.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새내기가 그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조금씩 바빠지고 있긴 합니다. 기존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도 계속 거래처들이 있다 보니까 바쁘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빌딩 세리얼이었습니다. 예.